30대 중반의 아이 키우는 유부녀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겨우 1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계획에 있던 건 아니었는데 일단 갑작스럽게 다가온 아이를 선물이라 생각하며 낳고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산 휴가를 쓰고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은 이번 기회에 저보고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 키우며 살림에 전념을 하라더군요. 저도 나름대로 어렵게 들어간 회사라서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은 자기가 돈을 훨씬 많이 버니까 저보고 힘들게 다시 회사에 복직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생활비랑 당신 용돈까지 다 주면 될 거 아냐. 대체 뭐가 걱정이라서 그래? 집에서 편하게 살림하고 애만 보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산후조리원에서 내내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남편 말을 듣기로 하고 일을 제가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시아버지께서 육류도매 유통을 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남편이 집안의 영향을 받아서 20대 초반부터 그쪽 일을 배웠다고 해요. 지금은 커다란 식자재 마트 안에서 정유 코너를 운영하고 있고 사실상 마트에 수수료 조금 떼주는 자영업자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남편이 얼마나 버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시아버지가 물건을 대주고 직원도 3명 정도를 고용하는 걸로 봐서 수익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남편에게 수입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직장인 버는 월급이랑 비교가 안 된다며 굳이 하려고 하지 말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신혼집도 남편이 알아서 마련해왔고 결혼한 뒤로는 돈 관리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저한테 생활비 카드 주고 맘대로 쓰라 말했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남편이 주는 카드를 전적으로 쓰기엔 미안해서 제 돈 절반, 남편 카드 절반 정도를 사용하면서 살았죠. 공과금 보험료 같은 건 남편 통장에서 자동이체되고 우리 두 사람 먹고 쓰고 사는 식료품, 생필품만 남편 카드로 긁었기 때문에 매달 결제되는 금액이 50만 원에서 많아야 70만 원, 80만 원 정도 썼을 거예요. 제 돈도 매달 50만 원 이상은 쓰면서 살았으니까 반반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제 몫은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생활비를 다 준다면서 저보고 집에서 쉬라고 하길래 저는 예전처럼 남편 카드를 쓰면서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조리원에서 돌아와 처음 2주 동안은 친정에서 엄마가 저희 집에 올라와 있었어요. 워낙 아이와 저를 엄마가 잘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내려가실 때 제가 저축해놨던 돈에서 50만 원을 찾아 용돈으로 챙겨드렸습니다. 엄마가 내려가신 뒤로 본격적인 살림이 시작되었고 제가 아직 아이 때문에 집 밖에 나가질 못하니까 필요한 물건들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 카드를 사용해서 아기용품들과 식재료 등을 주문했고 요즘 정말 세상이 좋아져서 집 밖에 한 발짝도 나가지 않더라도 모든 걸 다 구입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야 집에서 아침을 먹고 출근하면 저녁 늦게 퇴근해서 야식이나 술안주 정도를 해주면 그만이고 저 역시도 이것저것 많이 먹는 편은 아닙니다. 우리 부부한테 쓰는 돈은 별로 없는데 아이용품을 하나 두 개씩 사다 보니 정말 끝도 없더라고요. 결국 얼마 후에 남편이 분리수거 쓰레기 정리를 하다가 무슨 택배를 이렇게 많이 시키냐고 짜증을 한번 냈었고 그 뒤로는 제가 남편 눈치를 보느라고 남편 카드를 거의 쓰지 못했어요. 아직 제 돈이 많이 있으니 돈 쓸 일이 있으면 제 돈을 써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는 전업주부가 되고 나니까 뭔가 위축되고 남편이 하는 잔소리를 그냥 넘기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게 되었죠. 그로부터 약 보름 후에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아니, 당신 내가 택배 좀 작작시키라고 했지? 무슨 카드값이 150만 원이나 나왔어. 내가 생활비 쓰라고 했지. 당신 사치하는 데 쓰라고 카드 준 거 아니니까. 신용카드는 당장 나한테 반납해. 그리고 이번 달부터 꼭 필요할 때마다 돈 줄 테니까 현금으로 생활하면서 살아. 가계부 쓰는 것도 잊지 말고. 그렇게 말을 하더니 정말 제 지갑에서 카드를 뺏어가더라고요. 생활비는 꼭 필요한 곳에만 쓰고 무조건 현금으로만 생활하라면서 매주 10만 원씩 제 지갑에 넣어놓겠다고 하는 겁니다. 뭔가 1,000원짜리 하나라도 살 때마다 영수증을 챙기고 가계부도 검사할 테니 잊지 말고 꼬박꼬박 쓰라 하더군요. 가계부 쓰고 영수증 챙기라는 말은 너무 기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해서
그럴 거면 나는 살림 안 할 테니까 당신이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다 하라고 했더니 마지못해 그건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대신 돈 아껴 쓰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10만 원으로 애랑 둘이 어떻게 사냐고 했더니 자기가 마트에서 일을 하니까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자기한테 말을 하래요. 고기는 그냥 가게에서 가져다 주면 그만이고 쌀이며 김치며 마트에서 퇴근하는 길에 싸게 가져다 줄 수 있으니 괜히 비싼 돈 주고 낭비하지 말랍니다. 남편은 평생 부모님 밑에서 살다가 지금도 부모 도움 받으며 사업을 하다 보니 경제관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았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같이 살다 보니 이상한 곳에서는 극단적으로 아끼려 하고 자기 취미생활이나 자동차 같은 건 얼마든지 펑펑 쓰더라고요. 일주일에 10만 원씩이면 한 달에 40만 원인데 요즘 웬만한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한 달 용돈보다도 적은 금액 아닙니까? 자기가 일하는 마트에서 고기나 쌀 같은 건 사다 주겠다고 하는데 사람이 그것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분명 남편이 처음부터 생활비와 제 용돈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듯이 이야기해놓고는 제가 회사를 다니지 않고 집에서 살림하기로 하니까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긴 했지만 일단 생활은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아껴서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오기가 생겨서 일단 해보고 나서 뭐라고 해도 할 생각이었죠. 실제로 아이와 둘이 사는데 일주일에 10만 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반찬으로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정말 본인 가게에서 고기를 가져다 주긴 했어요. 하지만 정말 정 떨어질 만큼 딱 한 번 먹을 분량이었고 삼겹살 200g 정도 가지고 와서는 마치 저 때문에 장사 못하고 가게 말아먹는 것처럼 오만 생색을 다 내는 겁니다. 야, 너가 아까 고기 빼놓으라고 해서 마지막 손님한테 이거 못 팔았잖아. 가만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도 고기 먹지 않았어? 너 내가 가져오는 고기가 공짜라고 생각하면 안 돼. 다른 아줌마들이 다들 너처럼 고기 자주 먹었으면 지금쯤 내가 고기 팔아서 완전 재벌 됐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너무 짜증나고 얄미워서 고기 먹고 싶다는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쌀이나 화장지, 된장, 고추장 같은 생필품을 마트에서 사오라고 부탁을 하면 전부 영수증 끊어와서 저한테 현금으로 다 받아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저한테 가져가는 돈은 정가를 그대로 다 받아가면서 남편이 마트에서 사오는 물건들은 유통기한 임박 제품이거나 심지어 유통기한이 하루 정도 지난 물건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로 남편한테 항의를 한 적도 있는데 그냥 대충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면서 유통기한으로 호들갑 떠는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요즘 아이 키워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진짜 저는 아이 낳기 전에는 분유 가격이 이렇게 비쌀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유 수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분유 도움을 함께 받아야 하는데 마트에서 분유 가격이 싼 건 3만 원 중반, 조금 고급이다 싶으면 4만 원이 훌쩍 넘잖아요. 아무리 아껴 먹이고 모유랑 같이 먹인다고 해도 한 달에 2통, 3통 정도는 필요한데 진짜 아이 분유값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한테 아이 분유까지 생활비 10만 원으로 해결하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기저귀 값이나 분유값만으로도 생활이 안 될 지경이라고 짜증을 냈더니 남편이 앞으로는 분유 정도는 자기가 해결하겠다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남편이 퇴근하면서 분유를 한 박스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2-3달은 먹겠지? 앞으로 좀 징징대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나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남편은 여지없이 입으로 온갖 생색을 내는 바람에 고마운 마음이 생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가져온 박스를 살펴보니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박스 표면 색깔이 얼룩덜룩하고 찢어진 곳도 있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제대로 된 것이 맞나 하는 의심도 들더라고요. 바로 박스를 열고 내부 내용물을 확인했더니 평소 제가 먹이던 제품이 아니라 많이 저렴한 가성비 제품이었는데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포장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서 보자마자 유통기한부터 확인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앞으로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가 먹을 거잖아. 근데 이렇게 유통기한 짧은 걸 가져오면 어떡해? 보름 안에 이걸 다 먹일 수도 없는데. 그러자 남편은 분유 같은 건 진짜 유통기한 자체에 별 의미가 없다면서 완전히 밀봉되어 있는 제품이니 그냥 먹여도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따지자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 첫 아이고 아이가 여럿 있는 것도 아니라 딱 하나 키우는데 왜 유통기한 지난 분유를 타서 먹여야 하나요? 세상 좋은 것만 먹이고 싶고 좋은 것만 입게 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형편이 어려우면 모르겠는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한테 돈을 아껴 쓰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참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한테까지 이러는 건 좀 아니잖아요. 정말 너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남편에게 너 미쳤냐고 나는 우리 아이한테 유통기한 지난 분유 먹이며 키우고 싶지 않다고 욕을 하면서 화를 냈더니 남편이 기껏 한다는 말이 그럼 자기가 한 달에 10만 원씩 더 줄 테니까 사고 싶은 분유 제 마음대로 사서 먹이라 하더라고요. 아니, 분유값 비싸다고 그 난리를 치길래 내가 분유까지 가져다 줬는데 대체 너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다. 10만 원 더 주면 돼? 그럼 이제 징징대는 소리 안 할 거야? 10만 원, 일주일에 10만 원씩 받고 있었는데 이제 10만 원 더 준다고 하니 한 달에 생활비가 50만 원이 되겠네요. 물론 그 돈으로 어떻게든 생활하라고 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남편이 돈을 얼마 못 벌고 저도 일을 못하는 상황이면 그 돈으로 살아야지 어쩌겠어요? 가뭄에 콩나듯 한 번씩이긴 해도 남편이 고기를 가져다 줄 때도 있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아껴서 살림하면 40이건 50이건 못 먹고 못 살 이유는 없죠. 근데 본인은 쉬는 날 되면 아침부터 골프 가방을 들고 놀러 나가거나 1억 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왜 나랑 우리 아이한테만 저렇게 인색하게 구는지 이게 무슨 가족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10만 원을 더 주겠다며 그 자리에서 지갑을 열어 저한테 5만 원짜리 2장을 건넸습니다. 뭐해? 받아 빨리. 돈 준다고 흥청망청 아무데나 쓰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아껴서 써.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손이 커져봤자 좋을 거 하나 없는 거 알지? 남편이 주는 10만 원을 그대로 뺏어서 얼굴에 던져버리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고 하루에 수십만 원 술값으로 쓰잖아. 너가 타고 다니는 그 커다란 차에 한 달 기름값만 해도 50만 원이 넘겠다. 너무 화가 나고 이대로는 분이 풀리지 않아서 남편 서재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무슨 짓 하는 거냐고 말리려는 남편을 밀치고 방 한켠에 세워져 있는 남편의 골프 가방을 바닥에 패대기 치고 발로 밟고 아예 그 위에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남편이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제가 눈이 이미 완전 돌아서 저한테 손대면 가만 안 두겠다고 했습니다. 한참 지근지근 밟다 보니 안에서 뭔가 박살나는 소리가 나길래 이쯤 하면 됐다 싶어서 그만두고 방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짐을 챙겨서 나왔어요. 어디 가냐고 묻는 남편한테 너는 애 아빠 자격도 없으니까 앞으로 아이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어딜 가는데? 최소한 아이라도 두고 가. 열받아서 집 나간다는 아내한테 끝까지 열받게 하는 소리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와 함께 집에서 나왔고 밤늦은 시간에 1시간 넘게 운전해서 친정으로 들어왔어요. 부모님께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리고 이혼하겠다고 했더니 미련하게 지금까지 그걸 왜 참고 그냥 살고 있었냐고 가슴을 치셨습니다. 원래 결혼 생활하면 서로 맞춰가며 사는 건 줄 알았고 막상 아이 낳기 전까지는 남편이 돈으로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오히려 아이를 낳고 난 뒤로부터 더 심하게 돈을 아까워하는 건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친정에서 그렇게 하루를 보냈고 원래는 며칠 쉬다가 이혼에 대해 알아보러 변호사 사무실이라도 찾아가 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친정집으로 시부모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오지 않았고 시부모님만 소고기 선물 세트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이미 저한테 이야기를 다 들어서 이혼하라는 입장이었지만 사돈이 집까지 찾아왔으니 일단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죠. 커피 2잔 타서 대접하고 양가 부모님이 상견례 이후 처음으로 한 테이블에 얼굴을 마주보고 앉으셨어요. 저도 옆에 앉아있을까 했는데 엄마가 어른들끼리 이야기할 테니까 너는 아이 보고 있으라고 해서 멀찌감치 빠져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잘못한 건 알겠는데 아이 데리고 집 나간 건 며느리도 잘한 거 하나 없다면서 일단 하루빨리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싸우면서도 다 그냥 참고 살았죠.
반면에 저희 부모님은 딸 귀하게 키워서 시집 보내놨더니 한 달에 40만 원 주고 애 키우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뭔가 억울한지 계속 뭐라 말을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시아버지가 어머님을 말리면서 그냥 자기들이 아들을 잘못 키웠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며칠 친정에서 쉬다가 집으로 돌아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 점잖게 사과하고 제게도 화를 안 내고 말씀을 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죄송한 마음이 조금 들 정도였죠. 시어머니의 얼굴은 아직도 뭔가 못마땅해 보였고 남편한테는 아직 사과 한마디 들은 적이 없지만 아버님 때문에 더 이상 화를 못 내겠더라고요. 친정부모님은 그래도 지금 당장 집에 돌려보낼 생각은 없고 최소한 사위가 직접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 생기지 않게 확실한 약속을 해야 하지 않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게 당연한 말 같은데 친정부모님 말에 시어머니가 기분이 나빴는지 완전히 판을 엎어버리셨어요. 사과? 우리 아들이 왜 사과를 해요? 사과를 하려면 그 집 딸이 우리 아들한테 해야지. 너도 말이다. 적당히 해야 할 거 아니냐? 우리 아들이 먹을 것도 다 사다 주고 결혼할 때 집도 샀지 공과금까지 다 내주는데 한 달에 40만 원이면 충분한 거 아니냐? 대체 뭘 얼마나 더 해줘야 만족하고 살 거야? 너 우리 아들 돈 보고 결혼했어? 아니, 저는 그놈의 돈은 결혼하고 지금까지 본 적도 없어요. 남편이 저한테 자기가 얼마 있는지 말을 한 적도 없고 매달 얼마나 버는지 알려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친정부모님 다 보는 앞에서 저딴 소리를 하니까 당연히 부모님도 눈이 뒤집어지셨습니다. 아까 선물로 가져왔던 소고기를 다시 돌려주고 이제 더 이상 그쪽 집안이랑 할 말 없으니 집에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셨죠. 시부모를 우리 집에 보내놓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남편이 생각을 했던 건지 남편은 바로 다음날 아침에 저희 친정에 찾아와서 뒤늦게 자기가 100번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남편을 용서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름 정도 있다가 집에 돌아오라는 남편과 절대 안 간다고 무조건 이혼하자고 하는 저와 신경전을 하다가 결국엔 남편도 이혼하는 것까지는 합의했는데 문제는 양육권이었죠. 저는 당연히 제가 키운다 하고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키우겠다고 주장했는데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손주는 당신들이 키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돈도 잘 벌고 양육비 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아이는 놓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길래 친정부모님도 차라리 그렇게 하라고 저를 말리셨습니다. 처음엔 아이를 어떻게 보내나 싶어서 무조건 양육권을 제가 가져오려고 했지만 막상 변호사 설명 들어보니 아이를 영영 못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친권을 뺏기는 것도 아니라서 괜찮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양육권은 남편에게 다른 조건 없이 넘기기로 하고 2년이 조금 안 되는 결혼 생활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그냥 집에서 쉬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새로운 직장 구해서 일을 시작하려고요. 처음엔 아이를 뺏긴 기분에 서글픈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저한테는 더 잘된 일이다 싶어요. 며칠 전에도 아이 보러 예전 시댁에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시어머니 체중이 5kg는 빠진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뭐라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냥 무시하고 아이와 놀아주다가 돌아왔습니다. 꼴보기 싫은 시댁 식구들 가끔 한 번씩 봐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육아로 고생하시는 모습 보니 이렇게 하길 잘했다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 이제 새 출발을 준비하는 중이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아이한테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게 노력할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